배제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의 사과와 교육청의 대책. 광주제일고등학교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거센 비판을 받은 서울 배제고 야구부 학생들이 6일 광주를 찾아 사과하기로 하면서 이번 사태가 수습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돼요. 이른바 스벅 탱크데이 파문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해 사회 전반으로 파장이 커진 만큼 두 학교가 화해한다고 해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에요. 청소년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한 역사지역 등 혐오 표현 문제 역시 불거지면서 교육계에선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징계위 회부 6개월 출전 정지, 혐오 표현 철퇴 과한 처분. 서울시 교육청과 전남광주교육청에 따르면 배제고 야구부 소속 학생 선수 36명 전원과 일부 학부모, 교사 등 80여 명은 이날 오후 3시께 광주일고를 방문해 피해 학생 선수들에게 사과해요. 이들은 이후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피해자 묘역에 참배해요. 이 자리에는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동행해요. 배제고는 당초 지난 1일 광주일고에 방문 의사를 전했으나 광주일고 측은 학생들의 심리 안정이 필요하고 기말고사 기간인 점을 들어 재고를 요청했어요. 그러요. 이규현 광주일고 교장이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어 한다고 느껴져 사과 방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만남이 성사됐어요. 이번 논란은 배제고 야구부 학생 선수 일부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고 외친 사실이 보도되며 촉발됐어요. 지난 5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텀블러 할인 이벤트를 하며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고 홍보한 사건과 맞물려 공분을 샀어요. 학교는 곧장 사과한 뒤 경위 파악에 들어갔고 조사 결과 한 학생이 기존 응원가에 스타벅스를 넣어 개사한 구호를 외치자 나머지 학생들이 이를 따라 재창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배제고는 선창한 학생과 탱크데이라고 소리친 학생 총 2명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어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동조 학생들의 징계와 교장, 교감 등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지 여부도 검토해요. 학교와 교육청 처분과는 별도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제고의 6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제81회 청룡기 전국고 교야구 선수권대회의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어요. 그러나 이런 대응에도 이번 사태는 교육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일파만파 번져나갔어요. 5.18 단체는 물론이고 교원단체,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 교육계 관계자, 시민사회단체가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보수단체 등 일각에서는 처분이 과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스타벅스 코리아 사태가 일어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재점화됐어요. 배제고 앞에는 시민들이 보낸 근조 화환과 응원 화환이 나란히 놓였고 거리에선 배제고 야구부 처벌 찬반 집회가 번갈아 열렸어요. 정치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배제고 학생들에 대한 처분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 중 일부는 5.18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의 말을 해 비판받았다. 학내 혐오의 놀이화 수면 위로 사후약 방문 아닌 제대로 된 대책 마련해야 무엇봐요. 배제고 사태는 어른들이 모르는 사이 학교 내에 깊숙이 뿌리박혀온 혐오의 놀이화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계기가 됐어요. 교육계에서는 이번 일을 단발적 사건으로 넘길 게 아니라 학내에 만연한 혐오 표현과 차별 문화, 왜곡된 역사의식을 바로잡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아요.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없이는 언제든지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게 교육 공동체의 의견이에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서울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는 잇따라 성명을 내어 일회성 사과와 제재에 머무르지 말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어요. 현장 교사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아요. 경기지역 초등교사 정모 씨는 초등학교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른바 질배 용어를 쓰는 아이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었다면 현장 교사에게만 달아서 교육하라고 맡길 게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부 차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가르칠지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서울 중등교사 이모 씨 역시 선생님이 내 학교 아이들만 지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세대의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 현상을 정부가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어요. 서울시 교육청은 우선 배제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진권 교육과 차별 혐오 표현 방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그러나 관련 수업을 더 듣는다고 해서 굳어진 또래 문화를 고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몇 해 전부터 매년 예산을 들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실에 혐오 문화가 번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김희정 중등교사노조 위원장 겸 교사노조 대변인은 무슨 일이 터지면 늘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해오는데 몇 시간의 특별교육으로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짚었어요. 이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민감하거나 가치 있는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판단하며 성숙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도 혐오 표현이 학교 밖으로 확산한 뒤에야 이루어지는 사후 약방문식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혐오 표현에 대한 교육은 학교 안에서 일상적으로 생활지도와 수업 상황 전반에서 지속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강주호 교총회장은 이번 사태는 운동장 내 일부 학생들의 우발적인 일탈을 넘어 우리 교육 현장 전반에 퍼진 학생 간 혐오와 조롱 문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기라며 교사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있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위를 회복시켜야 해요. 교실의 붕괴는 곧 우리 사회 미래의 붕괴라고 말했어요.